안녕하세요. 윤멘토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새해 세운 계획들은 잘 해나가고 계세요? 오늘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비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비서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뭐 어린 친구들만 하는 거 아닌가? 뭐 결혼하면 못하잖아. 막 이런 편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비서 된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못한다. 이런 거 없고요.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도 상황이 되면 비서직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비서직 괜찮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기업 비서가 더 좋아요? 중소기업 비서가 더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라는 질문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어느 회사나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단점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또 장기적인 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기업에서의 장점은 커리어 쌓기에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중견 이상의 임원직 보좌를 맡을 경우에는 되게 전문적인 일도 배울 수 있고요. 또 글로벌 회사인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들도 응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또 직군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같은 계열사로의 비서직 이직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 비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복지 제도가 진짜 최고예요. 통신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휴가도 좀 자유롭게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휴양시설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 회사랑 잘 맞으면 굉장히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결혼하고도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사실 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죠. 그리고 비서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다른 팀의 업무를 좀 겸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다른 팀으로 실제로 옮겨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계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격리나 회계 쪽 직무로도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또 단점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죠? 먼저 대기업 비서의 단점은 실제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임원비서나 팀비서로 들어가서 이제 2년 일하고 보통 연장이 없이 퇴사를 하게 돼요. 요즘은 이제 파견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율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는 실제로 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막 여러 명의 임원을 막 보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원실 옆에 이렇게 개인 비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좋아하는데 또 반대로 또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중소기업의 단점은요, 비서직으로 입사를 해요. 그래서 비서직이긴 한데, 사실 팀비서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일을 하다가도 또 다른 팀 팀장님이 또 무언가를 부탁하시면 또 그 일 처리도 또 해드려야 되거든요. 보통은 비서가 회계 업무를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작지만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게 아마 단점으로 꼽자면 단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단점은 복지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보다는 복지제도가 좀 적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단점으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장단점을 좀 비교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디가 더 끌리세요?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그럼 이제 뭐 대기업 비서와 중소기업 비서를 가려면 어쨌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만한 몇 가지 팁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대기업 비서직은
영어나 제2외국어를 잘하면 진짜 연봉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뭐 글로벌 회사인 경우에는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시면 그 전반적인 준비를, 출장 준비를 비서가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티켓팅, 그 다음에 호텔 예약,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업무를 다 이메일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영어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비서직을 준비한다 라고 하시면 좀 미리 영어 공부라든지 아니면 제2외 국어를 조금 차근차근 미리미리 좀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좀 잘 다룰 줄 알면 좋아요. 임원분들이 이렇게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새로운 기기들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비서분한테 호출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바로 또 알고 또 해결해 드리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IT 기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루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엑셀, 그 다음에 PPT, 한글, 워드 뭐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책도 좀 미리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도 굉장히 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또 영상도 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숙지도 해 놓으시고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산회계를 공부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산회계 2급 자격증까지 따는 거를 좀 목표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적성에 굉장히 잘 맞아. 그러면 전산회계 1급도 있거든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제 회계나 세무 업무를 같이 겸하다 보면은 굉장히 회사에서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뭐 회계 파트나 아니면 세무 파트 이런 쪽으로도 이직이 굉장히 쉬워요. 비서를 하시다가도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일반 회사 회계팀이나 아니면 이제 회계법인 그리고 세무서 사무소도 있잖아요. 커리어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높고요. 제 주위에도 이런 케이스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일수록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전문 비서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좋죠. 굉장히 멋진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멀티로 이렇게 활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인재를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비서로 일하면서 내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비서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비서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